이 개념 세 가지만 알아도 추세를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이유는 추세를 볼 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왜 추세를 판단하는 걸 어려워할까요?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존재하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절이 어려워서 추세를 판단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언젠간 오르겠지, 기다려볼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3년, 4년 후에는 다시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자리를 진작에 찾았더라면 그런 판단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손절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추세를 알고 있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손절까지 실행을 포기하게 돼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추세 판단을 어려워하고 게을리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세를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첫 번째로는 다우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저점과 고점을 차트에서 판단해서 이게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론이거든요. 비트코인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 그 움직임에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리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 고점을 만든 후에 저점을 만든 게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상승에서 이 직전에 고점을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 하락할 때 직전에 저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저점을 올려준다면 이건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내려올 때 저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 동일한 저점이라든가 아니면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매물대라는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다우 이론을 공부하시면 추세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21년에 4월부터 5월 사이에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은 바로 이때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다시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반복을 하다가 그 다음 하락에서 이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이 만들었던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죠. 첫 번째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신호는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여기를 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을 계속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큰 한번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길 깨진 않았지만 일단 동일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전의 상승 힘보다는 약해지는 게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보시면 결국 하락 돌파하면서 저점을 낮추게 되는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게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하락이 나온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강한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때이고 최고 고점을 결국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열어둘 수 있다. 결국에는 이 동일 저점 가격대 이하로 깬 구간을 한 번 더 깨면서 저점을 낮췄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기준을 처음부터 세워보면 여기가 첫 번째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저점, 그리고 그 다음 낮아진 고점, 낮아진 저점, 그 다음에 또 다시 낮아진 고점, 낮아진 저점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다우 이론 중에 추세를 판단하는 고점과 저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은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보조지표나 아니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우 이론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서 추세를 빠르게 눈치채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은 다우 이론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조해 줄 만한 다른 기법들이 또 있어요. 그 두 개가 바로 이 추세선이랑 이동평균선인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구간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세를 기준하는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바로 큰 하락이 나왔어요. 아마 이런 모습을 봤다면 이 추세선이 매우 의미가 있는 추세선이었구나,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승 추세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선을 깨면서 이제 큰 하락이 나오고 상승 추세가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른 선으로는 좀 더 밑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 그었다면 여기서도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천천히 상승을 하다가 점점 이 추세선이랑 가격이 멀어지면서 각도가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매우 좋다는 얘기인데, 이후에는 여기서 한번 깨지면서 아까 다우 이론에서 봤던 이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반등을 하면서 이 깨진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 크게 하락을 했어요. 다시 두 가지 선을 함께 보면, 첫 번째 확인했던 이 파란 선은 조금 더 기울기가 누워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추세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두 번째로 봤던 빨간 추세선은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추세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선이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이 선이 깨지는 거를 파란색 선보다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추세선을 그으실 때는 난 좀 더 빨리 확인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오랫동안 보고 추세가 깨졌구나를 확인할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동평균선을 그냥 지지나 저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확인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아까 봤던 시장에서 같이 보면 굉장히 이동평균선들의 이 이격이 크거든요. 이렇게 클 때는 아주 강한 상승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우 이론에서 봤던 추세가 반전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점점 이동평균선이 모여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이 여기 모였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다시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선들이 다시 벌어지는 움직임이 나와야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아래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엉키면서 추세가 옆으로 진행되었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방금 봤던 추세랑 반대로 역배열을 이루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 이동평균선들과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이격이 멀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근거를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를 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 개념 세 가지만 알아도 추세를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 시청한 영상 내용 꼭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